동창제를 폐지합니다. 간통 쌍벌죄로 통과시킵니다. 무슨 여자들이 정치 결혼을 안 해? 너무하네요. 남사스러워. 헌정사 최초 여성 부의장입니다.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보여주겠습니다. 정말 힘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회사를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녹화는 조금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제까지 좀 다른 Z세대 그 게스트분을 제가 모셨는데 범상치 않아요. 옆에 한번 보시죠. 일단 외모는 다른데. 피지컬이 뭔가 이 광활한 업계에서 뭔가 약간 운동을 하는 그런. 운동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경찰행정학부 58기 하진용입니다. 경찰 행정학이면 그러면 졸업할 때 경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찰도 많이 가는데 국가정보원이나 이제 수사팀, 대통령 경호처 이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졸업을 하고 대박이다. 꼭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이때 이 피지컬이 준비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군대를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군대를 가요? 저는 이때 입대 일자는 12일입니다. 이번 주예요? 네. 이번 주? 그럼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오늘 우리 Z세대 정말 근사한 분 모셨으니까 한번 이 경찰다운 그런 추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의 주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요, 빅데이터 힌트 준비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본회의 속기록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겁니다. 자, 보여주시죠. 국회에서 빅데이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두둑. 자, 여러 단어가 뜰 겁니다, 지금. 국회 부의장, 김상희, 투표의장, 여성 리더십, 연구의원, 모두 둥둥둥둥. 느낌이 오십니까? 나쁘지 않네요. 오늘의 수준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뭔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뭔데? 의장? 의장. 좋습니다. 의장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의장. 근데 이게 다 속기록에 좀 등장하는 단어들인데 맞습니다. 사실 이것만 봐서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느낌 오지 않으시나요? 시력이 좀 안 좋으시구나, 시력이. 일어나서 가까이 받으세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닥병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는데 헌정사 최초 여성 부의장입니다. 민주당 몫의 부의장에는 사선의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단에 선출된 첫 여성 의원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답 여성 부의장이라고 알고 정답. 빠르네. 너무- 한낱같이네. 힌트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요. 여성 부의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요. 국회 여성 의원의 역사입니다. 좋은 주제인데요. 네, 국회 여성 의원의 역사. 지금 뉴스에 나왔듯이 이 김상희 의원은요. 최초의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된 분이신데요. 그 이전에도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대단했거든요. 자, 수많은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처음. 그 처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가장 먼저 여성은 언제부터 정치에 참여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부터 정치적 활동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 이후에 여성이 입법기관에 처음 진출한 시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광복이 언제였죠? 45년. 1945년이잖아요. 여성이 입법기관에 처음으로 진출한 시기는 1946년입니다. 광복 다음 해. 바로네. 맞습니다.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요 일제 강점기로부터 광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복 이후부터 1948년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요, 한국은 미군의 군사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미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당시 미군정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을 발족시킵니다.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임시국회 같은 그런 건가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빠를 거예요. 근데 국회는 아니에요. 네. 이게 살짝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입법이라고 하니까 무엇을 만드는 곳이다? 법을 만드는 곳이구나라는 어떤 느낌은 오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곳을 통해서 여성들이 처음으로 입법기관에 진출하게 됩니다. 네, 이곳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래서 46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네. 뭐 지금처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좀 활발했던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해방 직후라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여성들이 많았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사실 이 당시 이렇게 둘러보면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사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 단체들이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고요. 입법의원에 여성이 최소한 3분의 1은 돼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이런 진정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당시 그 미군정 장관이 임명하는 관선 의원 45명 중에서 4명을 여성이 맡도록 했습니다. 45명 중에 4명. 또 적은 적죠. 건데. 예, 인원이 한 10%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10%는 안 돼요. 9%쯤? 뭐, 요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당시 미군정으로서는 대단한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여성 의원들이 누구시냐면 사실 잘 알려지신 분들은 아닙니다. 자, 사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에요. 좀 성함을 알려드리면 신의경, 황신덕, 박승호, 박현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치 활동을 하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광복되고 나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죠? 45명 중에 4명이면 수적으로는 너무 아쉽긴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 진정서를 내고 한 거에 대한 성과는 있었던 거니까. 미군정에서 추천한 관선 의원이긴 했지만요. 이 여성들이 최초로 이 공적 영역이었던 정치 무대에 진출하게 됐다는 데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고려시대 정치에 관여했던 여성 없었고요. 조선시대 없었고요. 예, 단 한 명도 없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랑 이게 비교해 보면 이런 시대가 있었나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성에 대한 배려라는 전시 효과를 누리려는 좀 미군정의 의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여성 단체들의 어떤 노력의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은요 관선 의원 선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당시 45명의 관선 의원 중 여자 의원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와 근본대 전후에 여러 가지 난관에 있어서 훌륭한 태도와 인내력을 발휘한 조선 여성들의 적당한 대표라고 생각된다. 여성 의원이 여성계 네. 대표로서 민주 그러니까요. 발전에 좀 적합하다라고 쓰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그 당시 관점이에요. 네네. 여자들이 정치를 해? 뭐 이런 어떤 그 뉘앙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도 이렇게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출된 4명의 여성 의원들 과연 어떤 역할을 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되게 궁금해요. 자, 이 여성 의원들은요, 당시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시행되었던 바로 성매매 관리 제도인 공창제를 폐지합니다. 공창제. 이 박현숙 의원이 발의한 것입니다.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회에서 이 여성 관련 법안이 통과한 유일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성 관련 법안은 아니었지만요, 이 대한민국 여성 참정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던 법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입법의원 선거 법안인데요. 이게 이제 보통선거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보통선거권이 뭐예요? 보통선거권. 나이가 되면 나이가, 선거를 네. 하는 거.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나이가 되면 선거하는 거잖아요. 23세 이상은 선거권을 가지고 또 25세 이상부터는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정치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날 뽑아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25세부터 생긴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솔직히 지금 이제 정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중에는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남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한참 후에 여성들한테 그거 이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한국은 내 내용을 보니까 동시에 인정을 해준 그런 내용이어서 맞습니다. 좀 멋있어요. 예. 사실 이제 이런 노력이 없었으면 갑자기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해요. 왜냐하면 당시 분위기가 무슨 여자들이 정치를, 무슨 여자들이 투표를, 이런 분위기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성 의원들은요, 여성 할당제인 특별 취급안 실시까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이제 의석 중에 몇 석은 여성분들에게 배분을 한다는 말.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분위기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좀 반대 의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더 보수적인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 당시 그 남성 의원들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비웃는다든지 그냥 무시, 무관심에 가까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이, 실력으로 권리 가져가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특별 취급안, 즉 할당제 실시되지는 못합니다. 여성 의원 4인방 중 한 명이었던 그 황신덕 의원은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황신덕 의원과 여성에 대하여 특별 취급이 없다면 선거의 문을 열어놓아도 들어오지 말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여성의 참정으로 국제적 체면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조선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런 특별 조치는 필요한 것이다. 자, 1948년 5월 10일 드디어 재헌국회의원 선거부터 여성은 참정권을 얻었고요. 투표에 참여합니다. 자, 이제 여성들도 이제 국회의원 벽보 다 이제 붙이고 저를 뽑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몇 명이 후보로 나갔냐면 19분. 네, 19분이. 오, 많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렇죠. 아니, 네. 40년 되면은 뭔가 사회활동을 여성들이 활발하게 하긴 좀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았네요. 그죠. 그 안에서도 굉장히 앞서갔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 그러면 여성 단체들도요, 적극적으로 이 여성 의원들을 많이 도왔는데요. 구호를 한번 보면요. 총선거는 여성을 부른다. 이번 선거는 우리 여성이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는 첫 길이며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서광이다. 뭐 이런 어떤 네, 구호들이 나옵니다. 나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지지? 좀 더워지네요. 그러면 이제 재헌국회는 한국 헌정 사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성된 의회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여성분들이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크리스티안, 네. 방해 공작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이 초록색 옷으로 바꿔줘요. 초록색 옷으로. 헐크 컨셉이 아니에요. 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것이 알고 싶냐? 들어왔습니다. 우리 진영 씨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원래 이래요. 놀랐어요. 오늘은 좀 있어 보이게 당시의 그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부터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네, 한번 보실까요? 자, 이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이게 발음이 안 좋아서 그래서 우리 진영 씨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여성을 대표하여 나온 여성 입 후보자의 간판을 도적하는 한편 또 여성들에게 한해서 입 후보를 자기에게 양보하라고 강요하는 자도 있다고 하니 정말 우리 민족의 수치라 아니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간판을 도적한다. 선거 홍보 포스터를 이제 훔쳐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총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여성 후보자의 선거 홍보 뭐 간판이나 포스터 사라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하네요. 그것이 알고 싶네요. 자, 이거 말고 더 심각한 테러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출마한 김선희 후보 선거 사무소가 수십 차례 습격당했습니다. 그렇게까지. 괴한에 비해 선거에서 사퇴하라는 협박도 그리고 심지어 투표장에 나오면 자살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법은 남녀들을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했지만 결국 또 사회 분위기가 지켜주지 못했네요.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선거 결과는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진영 학생 궁금하시죠?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호기심 너무 좋아요. 자, 궁금하시면 우리 금별쌤 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그것이 알고 싶냐? 여기까지였습니다. 야, 아니 갈수록 그것이 알고 싶냐가 세련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멋있게 해놓고 왜 뒷걸음질 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너무 깜짝 놀라지 않았나요? 무슨 여자들이 무슨 정치를 말 안 들, 너 안 들으면 혼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요. 그죠? 그 당시 분위기가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정치 진입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9명의 여성 후보들은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자, 과연 선거 결과 19분 중 몇 분이 당선되었을까요? 자, 한번 예측해 보세요. 한 명이라도 늦어야 되지 않나? 몇 분? 그래도 한두 분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없다고 해도. 희망은 있어요. 두세 명? 두세 명? 한 그러니까 동대적으로는 명. 한 명 왜 이렇게 약해? 한 명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한 명만 돼도 그 사회 분위기상 저희는 너무 기뻤을 것 같거든요. 예원 씨도 그래서 한 명? 네, 그 정도? 지영 씨는? 저는 한 명 정도. 한 명? 네. 와, 다들 짜구나, 진짜. 설마 그거보다 그거보다 많았어요? 야. 정답은!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합니다. 안 돼. 예. 아니, 심지어 투표에서 6,000표 이상을 얻은 후보조차 없어요. 당시 후보자 중 한 명이었던 이 박순천 후보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 당시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번 우리 여성은 19명이나 입후보했지만 한 사람도 당선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그리고 이 국회를 뭐라고 지금 표현했습니까? 호라비 국회. 호라비 국회라고. 야,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야, 호라비 국회를 만들지 않도록 다음 우리 여성은 총궐기하여야겠다는 열변으로 회의를 끝마쳤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여성 국회의원은 도대체 언제 탄생했을까? 이거 이제 재형 국회는 지금 없잖아요, 그죠? 예. 아까 그 기사가 48년 기사였고 우리가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1950년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그럼 뭐 이쯤 이후로 아니면 뭐 50년쯤에 좀 탄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원 씨, 땡. 땡이었어요. 그럼 언제예요? 네. 48년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49년도에 드디어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합니다. 근데 그때면은 재형 국회의원들 임기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어우, 예리했습니다. 좋아요. 집중하고 좋아요. 그런데 저거 있잖아요. 보궐선거. 보궐선거. 보궐선거가 뭔지 아세요? 와, 좀 어려운 말인데요. 보궐선거가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국회 용어 사전 보궐선거가 무슨 뜻이냐면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과 사퇴 등의 사유로 결석되었을 때 실시되는 선거를 말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실시한 이 보궐선거에서 최초로 이명신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최초의 여성 의원 이명신 의원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정말 힘든 49년도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그 안동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국회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의원이 경상북도 지사로 임명되면서 자리가 빈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안동에서 선출된 이명신 전 의원, 과연 이분 어떤 분이셨을까요? 1945년에는요, 한국 최초의 여성 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단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에는요, 귀속재산 처리와 그 원료 부족 문제 해결을 다루는 상공부 장관. 장관으로 임명되시면서 이분 타이틀 또 가져가십니다. 최초의 무엇? 최초의 여성 장관. 모두 최초의 타이틀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다. 네. 대박. 아무도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첫 맞네요. 여정이다 다 보니 최초네, 다 최초. 최초가 붙는 거예요. 여성 장관 시절의 그 일화가 기가 막힌, 황당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카드라 씨, 우리 나인 씨,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안녕하십니까. 카더라 통신의 김나희 기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다 카더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이전에 상공부 장관으로서 활동한 이명신 전 의원.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받고 이명신 전 의원이 상공부 청사에 출근을 했지만 의원 중 누구도 직원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녀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직원들은 그녀에게 결제를 받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뭐 결제받을 게 없을 정도로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과연 그랬을까요? 당시 그 직원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여성 장관이요? 아니 서서 오줌 누는 사람이 어떻게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이 결제를 받습니까? 보셨습니까? 당시 직원들은 여성 장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명신 의원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비록 앉아서 오줌을 누지만 나라를 위해서 서서 오줌 누는 사람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인사를 안 하고 결제를 받으러 오기 싫은 사람을 지금 당장 법단에 써서 나가십시오. 우와, 우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금. 직접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우와. 편하네요. 남성들의 이 성차별 의식을 꼬집는 아주 사이다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김나희 기자였습니다. 우와. 와 좋아. 보내요 우리가. 아니 앉아서 오줌 누는 사람, 와 이게 이런 여성 이거 요즘 이런 아니 이거 지금 이 당시 지금 어느 모 정치인이 이런 발언했으면 난리 나죠. 이건 정치 뒤집어 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진짜 많았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거 이때가 이랬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런 발언을 이걸 맞받아 친다는 것 자체도 이게 되게 참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야, 이 일화 하나에 그 당시 어떤 분위기를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명신 의원의 발언이 좀 사이다이긴 해요.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조금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정치 얘기지만 사회적으로도 아마 여성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이명신 의원이 정말 이 최초의 장관, 최초의 의원, 이 타이틀을 달면서 유리천장을 깨긴 했는데요. 여전히 이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요,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성 의원이 두 자릿수로 선출이 된 게 우리가 쭉 얘기를 해봤지만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오랜 역사 동안 정말 수많은 여성 의원들이 애를 쓰셨죠. 사실 이제 모든 분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쉽지만 오늘은요, 여성 정치계에서 많이 거론되셨던 분들 위주로 그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대 국회 여성 의원 중에서요, 이명신 의원이 계셨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1950년 총선을 치르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2대 국회에서도 당선되셔가지고 활동합니다. 자, 당시 함께 2대 국회에서 활동한 여성 의원이 또 계셨는데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릴까요? 힌트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힌트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헌국회. 혹시 그 재헌국회에서 호라비 국회라고 비판했던 그분? 정답! 오, 오늘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오늘 컨디션 좋네요. 비판이 많이 먹었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아까 그 호라비 국회라고 아주 일갈하셨던 바로 박순천 의원입니다. 네, 이 박순천 의원은요, 제2대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된 후 이 5번의 국회 입성이라는 기록으로 국내 최초 5선을 지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5선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TV 드라마에 정치 드라마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4... 이거 잘 알아요? 그 케이블 보면은 나오던데요? 아, 여기는 케이블만 나오는구나. 저는 본방사수였습니다. 거기 보면 여성 의원한테 꼭 박순천 의원이 나왔어요. 귀에 익숙해요. 매번 등장해가지고 뭔가 막 강하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 아주 강렬하게 어렸을 때 제 모습에 남아있던 어떤 그런 분인데요. 박순천 의원은요, 그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입법이라면. 근데 이게 두 분들이 해당 사항이 없네. 그러니까 뭐가 이게 필요한지 그 모르겠네. 육아 그 아이 낳고 맞나요? 정답! 진짜? 오늘 왜 이래요? 우와, 대박! 언니 올 때 비타민 3개 먹었어요. 오늘. 저 비타민 링크 좀 보내주세요. 그거 나눠 먹어야겠어요. 너무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박순천 의원은요, 또 요거 아주 그냥 그 드라마 사랑과 전쟁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눈빛이? 되게 진지해요 오늘 아주. 바로 간통죄. 근데 이 간통죄를 간통 쌍벌죄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통과시킵니다. 깡통이 아니라 간통 쌍벌죄. 그게 아니에요. 그 바람 피는 사람이 벌 주는 거. 맞아. 맞아요. 그래. 그건 나머지 혹시 멕시코에도 있어요? 간통죄가? 글쎄요. 좀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모르겠다. 경험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겠다. 네, 그죠? 예비 경찰님? 간통 쌍벌죄가 뭘 것 같습니까? 약간 한쪽만 억울하지 않게 공정하게 벌을 주고자 하는 거 아닐까요? 양쪽 다. 양쪽 다. 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 일단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키워드. 두둔, 빰. 공정성. 요즘 하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그렇네요. 공정이라는 게 조금 지금 오네요. 또 등장을 오네요. 했습니다. 우리 예언 아나운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제가 내놓은 수정안에서 만일 쌍벌주의가 원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그것이 그 배우자가 결혼한 후에 타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거나 하는 것을 삽입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시 법의 공정성을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법인으로서 만인 앞에 법이 공정하다고 하면 여기에서 여자만 벌한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로 저는 인간과 인간대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어느 한편 여자나 남자를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마지막에 그 여자나 남자를 말하고 싶지 않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간통죄에 따라 남녀가 간통을 했을 때 여자만 범법자로 처벌을 받고 남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거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간통죄였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전엔 그럼 여자만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말도 안 돼. 손바닥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그 아주 바람피는 사람들을 둘 다 잡아다가 그냥 걸려 아주 그냥 해야 돼요. 네. 이 간통 쌍벌죄가 통과된 건요. 사실 단순히 어떤 개인적 복수나 처벌을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없는 것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축첩이라고 하는 악습이 이 당시 있었습니다. 첩? 네. 결국 간통죄를 저었을 때 벌 받는 건 여성들한테만 벌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 첩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45년 광복 이후 이 1960년대까지 이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정말 초석을 다진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이 시대의 변화를 불러온 여성 의원들 물론 존재합니다. 근데 진짜 남장 여자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사진도 기억이 나요. 사진도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사진까지 보여드렸어요. 나랬지 왜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아니요, 갑자기 왜 기억이 이래요? 났어요. 기억이 났어요? 바로 김옥선 의원입니다. 저는 이분 진짜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 김옥선 의원은요, 1967년 제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고요. 당시 와 되게 젊었어요. 34살. 예원 씨보다 어떻게 제가 33이니까 지금. 비슷한 나이 또래. 네. 여기 지금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젊은 의원이 딱 됐으니까 뭐라고 이제 불렀냐면 이 말도 지금 쓰면 안 되는데 나 이 당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 첫 처녀 의원이시군요. 이거 참. 요즘 진짜 안 쓰는 단어 아닌가요? 그럼요. 사람들이 김옥선 의원한테 결혼은 안 할 거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걸 왜 물어? 그러니까요. 네, 이런 걸 왜 물어? 이거 지금은 그런 인식인데 이 당시에는 여자가 정치를 한다고? 그럼 결혼은 안 해?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이 당시까지도 여자는 남편, 자식들 잘 봉양하고 키우는 거 이게 미덕이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이 김옥선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농어민과 여성의 지위 양상을 위한 투쟁과 이미 결혼했어요. 이렇게 답합니다. 네. 이 말 근데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지 않아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이런 유명한 말 있죠.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네. 궁금합니다. 왜 김옥선 의원은 남장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단 하나 있었던 오빠가 이 학병에 나간 채 이제 일제 강점기예요. 돌아오지 않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리워하셨고 아들 노릇을 대신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남장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근데 이것도 그죠? 어머니의 아들 사랑을 위해서 딸이 아들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 당시에 여성으로 사는 게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똑같이 생각. 네. 자, 그런데요. 이 김옥선 의원이 진짜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혹시 이유 아세요? 그 당시에 그 유신 체제 시절이었는데 정권을 아주 세게 비판하신 분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유신 체제에 정말 서슬퍼런 유신 체제에 강력하게 비판했던 의원 하면서 왜 남장 여성 의원 해가지고 이때 이 김옥선 의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속기록 키워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붐 빰. 전쟁 심리. 전쟁 심리.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1975년입니다. 75년이면 유신체제, 서슬퍼런 유신체제. 10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옥선 의원은요. 군부 독재 체제를 6가지 측면에서 비판합니다. 유신 정권을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등의 독재 체제에 빗대면서 공격을 퍼붓게 되는데요. 그 내용 무엇인지 한번 우리 예원 씨가 한번 읽어 주시죠.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 그리고 기타 공산주의 국가들의 통치 체제를 분석한 세계적인 정치적 분야의 석학 등은 독재 체제의 통치 기술상의 특징을 대충 6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쟁 심리 조성. 둘째, 사이비 민주주의적 제도. 셋째, 경찰의 테러. 넷째, 커뮤니케이션 독점, 즉 매스컴의 통제입니다. 다섯째, 안정에 대한 약속. 그리고 여섯째가 지도자 원리의 강조라고 합니다. 전쟁 심리 조성은 독재자의 영구 집권욕에 가장 효과적으로 동원되는 방편입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테니까 국민들은 무조건 단결해야 된다는 그럴듯한 구실하에 국민에게 맹목적인 복종만이 강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네요. 예,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는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도를 그냥 폭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저런 말을 했을지 너무 진짜 뭐 대단하다. 회의장 난리 났을 것 같아요. 뭐 난리 났죠. 당시 이 여당 의원들의 이 반발로요, 장내가 소란에 빠집니다. 이 회의를요, 일시 중지할 정도였습니다. 뭐 이런 거죠. 야, 그만해! 뭐 소리 좀 빡빡 지르는 거. 그랬을 예, 느낌이 것 오시죠, 지금. 네. 그죠? 근데 지금은 말이죠. 당시 그 회의 현장에 있던 의원들 말고 그 누구도 이 김옥선 의원의 발언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예원 아나운서가 읽은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분실이 된 건가요? 못 적었나? 일단 이런 내용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기록. 속기록. 근데 우리가 모른다? 그럼 추측. 속기록이 없어졌구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아예 없었던 거예요? 있었죠.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의장 권한으로 속기록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이후 이 김옥선 의원은요, 이 삭제된 부분을 복원해달라고 이 국회에 청원서를 냈는데요. 아직까지도 복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의원은 이런 말을 남겼죠.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한 발언을 40년이 지나도록 복원하지 않는 것은 여야를 떠나 민주화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뼈아프네요. 민주화에 대한 의지와 신념이 좀 아주 대단해 보입니다. 네. 이후 제11대 국회에서도 여성 의원들이 의욕적으로 여성 관련 의제를 제기합니다. 1982년 11월에는요, 김연자, 김모임 의원 등이 한국여성개발원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요. 또 그해 12월 법안이 국회 보사위 회의 심사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법안은 도대체 뭘까요? 네, 이 한국의 경우에서는요, 여성 인력의 이 사회 참여율이 저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 참여를 좀 신장하고 복지를 좀 증진하기 위해서 아예 이런 것들을 좀 관할하는 어떤 그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통과가 됐어요? 네, 여성 문제 전담 기구로 이 한국여성개발원이 발족이 됩니다. 여성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시대적 그 요구, 이런 요구들에 부응한 결과로 평가받을 수 있겠죠. 여성의 그 사회 참여 확대와 이 남녀 평등을 유도하는 이 여성 정책들은요, 꾸준히 등장했습니다. 1995년 12월이었죠. 이때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양자 의원회 20여인의 발의로 제출되었고요. 이후 여성 지위 향상과 그 성평등을 유도하는 여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되면서 여성 정책의 헌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여성 할당제 도입으로 이 여성의 국회 참여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 추이예요. 12대 8명에서 19대 47명, 21대 57명까지. 네, 이렇게 쭉쭉쭉 지금 당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죠. 거의 한 300명 정도인가요? 국회의원이? 그중에 이제 네, 57명.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들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여성들에게 좀 부합되는 어떤 그런 정책들, 아까 뭐 산전유업도 출발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 많이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유신치대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목소리 분명히 내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라도 좀 더 여성 의원들이 좀 국회에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좀 숫자가 늘어나면서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뉴스 한 편 봤잖아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부의장이 탄생한 시기가 이제 21대 국회 이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그 유리천장을 깨고 계속해서 첫 걸음을
내딛었던 여러분들 중에서 이 김상희 부의장님을 통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 부의장이 이제 선출되셨는데 48년 재헌국회부터 7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제 의장석의 사회를 보기 위해서 올라가서 제가 일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이 이 자리까지 오는데 73년이 걸렸다라고.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의 속도가 늦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었다. 민주주의 발전이 그만큼 더뎠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과거 여성들에게 이제 정치라는 시장이 불모지와 같은 이제 곳이었는데 정치 생활 쭉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한계 아니면 좀 마음 아프신 그런 기억도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치에 이제 참여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가정을 돌봐야지 어디를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그러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비난들도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선배 정치인들이 이제 정치한다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너무너무 그 배타적이고 그리고 또 불편하니까 여성들하고 그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토론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그런 그 문화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좀 약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 정치인, 여성 정치인하고 같이 의기투합하기가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말하자면 속 깊은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속 깊은 얘기를 해야 서로 의기투합하고 같이 말하자면 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와 또 자기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함께 그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적어도 뭐 여성 정치인이라고 무시한다거나 뭐 이런 정도로 넘어서 있습니다. 넘어서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여성들이 이렇게 그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어떤 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있으십니까? 여성을 위한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가족법 호주제 폐지입니다. 네. 가족 내에서도 정말 억압받고 그냥 폭력에 정말 신음하는 여성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게 여성운동을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의 근원이 아주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가족 문화에 있습니다. 그 뿌리에 호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운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가족법 개정운동, 호주제 폐지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니까 따져 보면은 한 30년 만에 이제 제가 여성운동 한 지 30년 만에 드디어 호주제가 폐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감격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선거법 개정입니다. 이제 17대 국회에 여성들이 대거 진출을 했어요. 그때가 제일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제가 그 여성 부의장으로서 첫 번째 미션은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부의장 되자마자 우리 의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 참여 확대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국회를 성평등한 국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과제를 발굴해서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시행하는 그런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여성이 정치 참여에 보다 많이 들어와야 되는 그 당위성, 그 이유가 가장 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 강력한 도구는 정치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골고루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성들이 지금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정치권에도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의 그런 그 삶의 질을, 여성들의 지위를 그 향상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정말 정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쟁쟁한 그 목소리를 그냥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치권에 부는 여풍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장벽인 그 유리천장을 깨는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 Z세대. 이 Z세대에 한번 마무리 한번 맡겨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처음이에요. 마무리를 지금 맡기는 거는요. 그죠? 네. 우리 준영 학생이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요새 이제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라서 친구들이 말을 꺼내기가 껄끄러워했었는데 그래서 숙제 안 해왔어요, 그래서? 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표현한 만큼 네. 존중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한 영상 보이시죠? 국회에서의 남녀 평등 어떻게 보장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나요? 전 개인적으로 남녀평등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이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과열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제로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력합니다. 만약 여자가 여자인 이유로 더 자리가 보장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얻는 발언권의 위력이 능력으로 올라간 사람과 위력의 실효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할당제는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 해소를 위해 또 다른 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개인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국회 안에서의 남녀평등법 그 법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의 여지가 좀 많이 있지만 저는 국회의원들 사실 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건 남성 반, 여성 반이잖아요. 그들이 어우러져서 사는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기관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만큼은 여성들이 반을, 남성들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들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들이 좀 같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성 의원, 남성 의원의 좀 적절한 비율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댓글 쫙 달리겠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우자랄 한마디 한번 보아야 되겠죠. 자, 오늘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 출발 스타트를 여는 기회를 누린 늘 게스트분에게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분이 첫 번째 그냥 완벽히 정리해주면 세 분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네. 우린 못하지 뭐. 네. 완벽한 정리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우직함을 알게 됐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직함을 알게 되었다. 네, 우선 이제 남녀 성별과 이제 사회 분위기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끝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아까 벌써 7배가 넘는 수가 국회에 입성된 것처럼 그런 분들을 처음으로 접하고 나니까 되게 우직함이 중요하구나를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참 힘든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도 조금씩 어떤 그 자신들의 역할을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우직함. 이런 거 좋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나희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그 김옥선 의원의 발언이 담긴 속기록은 좀 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진짜 그것만큼은 진짜 당장 복원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분명히 드네요. 네. 크리스티안. 네. 오늘 나는 사람 수보다 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왜냐면 이제 그
처음에 40몇 명 중에 10%도 안 됐던 그 네 분이 굉장히 혁명적인 법을 만들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되기 위한 그 도와준 분들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하는 뭐 300, 400명 있는 것보다는 좀 제대로 된 일, 제대로 된 법 있는 뭐 10명이 있어도 그게 충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100. 네. 좋습니다. 예원 씨? 오늘 나는 여성 의원 4인방의 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됐다. 사실 저도 이제 크리스티안이 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네 분이 처음에 하신 게 이제 참정권 그리고 공창제 폐지더라고요. 그게 그 시기에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감도 궁금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잘모 국회의사 인스타그램과 국회방송 홈페이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선정을 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역사 도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당첨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자,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어떻게 우잘할 국회사 되셨나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우잘할 국회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어요.